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ETF 7일 만에 순이입 전환, 이제 상승장 시작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 개선 신호와 함께 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7일간 순요출 행진을 멈추고 이 3억 5,500만 달러의 자금을 쓸어담으며 시장 분위기 반전을 예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7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ETF의 순요출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매도세가 이제 멈추고 순유입으로 이제 시장 반전을 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횡보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왔던 거야, 지금도. 근데 이 매도세를, ETF의 매도세를 어느 정도 이제 잡아먹는 형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중립을 지켜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방어해주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제 순유출이 이제 줄어들고 순유입 쪽으로 이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의 방향성이 살짝 바뀔 가능성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이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1억 4,375만 달러를 유치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의 21 쉐어스 비트코인 ETF가 1억 956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는 7,15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이제 순유입 쪽으로 이제 변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일 거래일 동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무려 11억 2천만 달러나 빠져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 그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순유입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또한 4일 연속 이어진 순유출 고리를 끊고 6,78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반전이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서이즈 유동성 바닥 찍고 반등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펌핑 시간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 아서헤이즈가 이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본격적인 랠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달러 유동성은 지난 11월에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이 즐겁게 펌핑할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지표를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USDLIQ U 인덱스로 이 글로벌 시장의 달러 유동성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수가 2025년 11월경 저점을 기록한 후 12월 말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 나오고 있죠.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 실제로 이제 다른 자산들에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유동성이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과연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5번째 골든크로스 과거 4차례 모두 급등이라는 기사인데, 요거는 뭐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이 국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 국채 이제 10년물과 20년물 금리차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2년물 금리차가 이제 10년물 금리차를
앞서게 되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나옵니다. 원래 10년물 이제 장기 금리가 더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는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경기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이제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차가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이때는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더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돈이 더 풀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도 조금씩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항상 위험은 언제나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에서 항상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비트코인 2026년 2분기 반전 가능성 급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제 10월에 12만 6천 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이 30%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번 낙폭은 과거 강세장 중간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중간 사이클 조정 구간인 25에서 40%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시장 붕괴보다는 이 강세장 내부 리셋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망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약세장으로 돌아섰다라는 기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간에 강세장 중에 전형적인 조정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망들을 저희가 이제 다 우선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추세가 이제 완전히 깨진 것이라고 이제 보는 쪽은 실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0주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나오면서 이 부분을 이제 주요하게 지지받았던 구간이 깨지면서 이번에 시즌을 끝나고 이제 약세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아니다. 지금은 이제 전형적으로 보통 20-30%의 조정들은 항상 나와줬다. 이때도 이제 한 꽤 큰 조정이 나왔었는데 거의 55% 나왔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 이런 흐름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도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말이 맞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시세 저는 그래서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0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면 강세를 기대할 수 있고 만약 이 저항을 맞고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면 1년 약세장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 명확하게 그냥 추정이나 아니면 모든 전망을 100% 확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조금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나는 무조건 비트코인은 간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들고 갈 것이다.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나는 계속 버틸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매집하시면 되겠죠.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마다 이제 세워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사이클 조정의 회복 기간도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2017년에는 30-40% 조정 이후 2-3개월 뒤 횡보한 뒤 상승세가 재개가 됐고 2013년에도 이제 분기 내 회복 흐름이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10월 고점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이제 도래한 것이고 역사적 평균의 중간 지점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늦으면 보통 이제 2026년 1분기 정도, 1분기에서 2분기에 이제 재상승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3개월 추가적인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 짓고 갈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최장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여기서 이 기사를 통해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비트코인 25만 달러 2027년도에야 가능하다라는 기사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간의 충돌,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정책 리스크,
그리고 주식 시장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2026년 시장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3대 요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2026년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이 3%에 머무르는 인플레이션이 이 정책 유연성을 이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거시경제 데이터에 따라 주식과 동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 독자적인 펀더멘털보다는 외부 변수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트코인이 혼자서 나홀로 막 독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힘이 지금은 좀 약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2026년까지는 그런 리스키한 부분들이 그래도 있다라고 여기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 선거 2026년에 이제 11월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변수가 시장 유동성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렇게 되면 딱 이제 11월이 지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시장의 정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좋은 기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시나리오 4년 주기설하고 거의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선거 변수와 시간을 딱 맞춰보면 2025년 10월부터 지금 1년간의 조정을 4년 주기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1년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가능성들 염두에 두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비트코인 반토막 나도 버틴다. 스트래티지 파산설 일축한 결정적 한방이라는 기사입니다.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이런 이제 조정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면서 시장의 우려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비트코인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래티는 총 587억 달러 가치의 67만 2,497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1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총 부채가 82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분석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4천 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보유자산 가치는 497억 6천만 달러로 부채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파산 시나리오는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래티지의 구조는 마진 대출을 활용하는 이 헤지 펀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는 담보가 없는 무담보 전환사채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콜이나 청산 위험이 없고 채권자가 가격 하락을 이유로 비트코인 상환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산당할 위험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위험한 점도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 10월 MSCI 지수가 자산의 50%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을 지수 편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이제 제외된다면 이제 주가가 그만큼 이제 하락할 가능성, 시총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고, 이제 주식거래 증거금률도 기존 50%에서 95%로 대폭 상향 조정한 점도 이제 투자자들의 노출 축소를 유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도 있고, 그리고 주주가치 희석 위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식을 팔고 뭐 우선주 같은 것들을 팔고 있는데, 주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다 팔게 되면, 계속 찍어내게 된다면 뭐 주식의 희소성은 이제 계속 희석되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이걸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는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발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고, 주식을 그만큼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시총이 높아졌고 이러면서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만약 하향하게 된다면 이걸 유지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런 위험성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스트래티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네, 여기서 이제 버틸 자금들은 일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달러 인덱스 약보와 최대 하락을 했다. 2017년 이후 최대 하락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요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 보유자들이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인 분산 매도 국면에 있었으나 최근 하루 만에 67만 4천 BTC를 순매도하던 흐름에서 1만 7천 BTC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재매집 국면으로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급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 매도세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세가 더 이상 나와주지 않았다는 거, 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이 매집이 들어가는 세력이 일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매도 압력을 어느 정도 버틴 부분만 해도 그래도 하방에 좀 방어하는 흐름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 베테랑은 가격 변동 유의해야 되돌림 큰 폭으로 있을 수도라는 기사입니다. 자, 은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크게 올라갔다가 이번에 장대 양봉 나오다가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반등하는 듯 하더니 그걸 또 잡아먹는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상단에서의 조정 신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의 가격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위에서 뭐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 가격이나 이제 금 가격도 같이 이제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흐름들이 비트코인으로 어떤 자금 유입에 조금 자극이 될지 영향을 미칠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 가격이 상승하고 조정세가 나왔을 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자주 반복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